건데요. 작물의 분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작물을 보면 여기 식량, 인간이 주 식량원을 하는 것을 식량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거기 보면은 나왔으니까 어떤 걸 낼 건가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봐요. 벼는 다 아는 거니까요. 벼는 이제 논벼도 있고 밭벼도 있다. 밭에서도 실제 농사를 짓습니다. 그냥 밭에서 뿌려서. 우리 많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보통 이양을 해서 그렇지, 다 밭벼도 있다. 그러면 제가 내고 싶은 건 뭐냐면, 맹류하고 그 밑에 보면 잡곡이 있는데, 내가 이제 보리밀자니까, 뭐, 보리나 밀이나 호밀,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뭘로 착각하게 만드느냐? 잡곡에 메밀이 있어요, 메밀. 그러니까, 여기다가 밀, 뭐 보리. 그런데 메밀도 밀이 있으니까 호밀. 그런 맹류고, 메밀은 공류가 맹류가 아니죠. 밀이라고 해도. 그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 다음에 콩류는 뭐 콩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용어로는 두류라고 했어요. 콩두자를 써가지고 두류라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뭐 꼭 해야 됩니다 그랬지만 요즘에는 콩류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상관없죠. 그러면 완두콩, 뭐 땅콩도 콩인가요? 땅콩도 콩인가요? 땅콩은 어디 있어요? 어디서 수확해요? 땅에서? 땅 속에? 아닌가요? 땅콩도 그게 꼬투리 같이 그게 깍지 있죠, 예. 네, 그래서 콩류가 하지 않나요? 그렇죠, 콩이죠. 땅 속에서 있다 이 말이죠. 땅속에 있어도 그게 예, 꼬투리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예. 물어보는 거예요. 땅 속에서 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정말 작목을 모르는 사람들은 벼가 나무에서 큰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있어요. 근데 이게 교육이 잘못된 게 아니죠. 워낙 삶의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땅콩을 땅에서 캐낸다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이. 뭐 땅에서 땅콩을 캐냐고. 그래서 땅콩인 건데. 그래서 땅콩인 건데. 꼬투리 나중에 들어가요. 땅 속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해요. 서류는 감자 고구마죠. 그래서 이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서류만 따로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는데 아까 말한 착각할 수 있는 거. 호밀이 맹류니까 막 고민할 거예요. 이걸 귤이라고 쓸까 메밀이라고 쓸까 막 그냥 고민하는 거죠. 네. 메밀이 그렇다. 두 번째가 특용 또는 공해작물인데 얘는 황금성 돈으로 곧바로 물론 돈이 안 되는 건 다 아닌 건 아닌데 바로바로 돈이 되는 작목들이다. 아니면은 가공 그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것도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양보다는 질의 문제다. 품질을 중시한다. 이게 이제 공예작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공을 한다. 그러면 들깨는 생으로 먹을 수 있죠. 그죠? 네. 들깨 기름은 볶아서 짜야 되죠. 기름을 먹으려면 이게 가공의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참깨는 생으로 먹을 수 있죠. 못 먹죠? 안 먹죠? 드셔보셨습니까? 볶아야 되죠? 네, 볶아서 먹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실 같은 거 짜는 그렇죠? 섬유 작물들도 그 자체로는 이용 못하고 가공의 과정 거치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특용 작물, 공예 작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그래서 밑에 보면은 모르는 거 없겠죠. 전분 그러면은 옥수수나 고구마, 감자. 물론 얘가
위에 옥수수는 식량 자원으로서의 작물로서의 분류가 되어 있지만 그걸 전분으로 이용한다면은 그것은 전분 작물이다. 그러니까 한 품목이 다른 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섬유, 그 배 같은 거 짜는 거죠. 목화나 삶 쭉 보니까 염료 쪽이나 이런 것들로 염색을 하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지를 달리 329쪽에 보면은 사료작물. 사료작물에서 약간 어렵다면은 이걸 낼 수 있어요. 가축의 먹이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가축의 먹이로 쓰는 걸 사일로라고 해요. 사일로. 엔실리지. 보통 축사에 보면은 큰 탱크가 있죠. 거기에는 요즘에는 다 이제 살을 사다가 거기다 저장하고 먹이지만 예전에는 거기 목초, 즉 풀 같은 걸 베어가지고 거기다 넣고 거기다가 이제 유산균 같은 것을 뿌려줘요. 발효가 되겠죠. 발효식품이에요. 지금쯤 들판에 잠깐 가까운 야외에 나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세칭하는 말로 공룡알이라고 해요. 공룡알. 크게 막 하얗게 비닐 사진, 내부 사진 거 있죠? 네. 그것이 이제 원래는 공룡알은 아니고 곤포예요. 곤포. 정확한 명칭은 곤포라는 거 명칭인데 그것도 이제 풀을 잘 적당히 베서 랩을 씌운 거잖아요. 근데 랩을 씌울 때 안에다가 유산균 같은 미생물을 넣어요. 그래서 발효해서 먹이는 거지 그냥 쌓아놓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발효가 되려면 공기가 통하면 안 되죠. 랩을 쌓았으니까. 근데 이제 공기가 구멍이 잘 안 보입니까? 엔실리지. 그럼 가까이 오세요 이제. 오시는 김에 가까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 미생물 넣고 이제 발효하는데 쥐들이 막 구멍을 뚫어버린다 하면 이제 부패가 있죠. 그래서 그 가격도 얼마만큼 잘 발효가 됐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그거 이제 전부 벗겨내고 가축에게 먹이는 건데 그렇게 심는 작물을 사료 작물이라고 한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화분가하고 즉 화분가는 이 벽과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벽과 화분가가. 그래서 벽과를 닮은 애를 화분가라고 한다. 그래서 옥수수나 그레스가 들어가는 것. 뭐 그레스는 전부 화분가입니다. 이탈리안 라이그레스, 무슨 그레스가 나오면 전부 화분가예요. 그 다음에 콩가는 클로버가 나오면 다 콩가예요. 클로버가 나오면. 그래서 뭐 아직까지 이렇게 세분화까지는 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은 큰 타이틀을 먼저 생각을 하셔요. 식량작물이다, 투경작물이다, 사료작물이 이렇게 크게 외우는데 다만 거기에서 좀 더 세밀하게 낸다면 구별하는 정도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비료작물은 녹부작물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비료하고 사료는 상관관계가 있죠. 왜냐면은 실제 사료작물로 지었지만 그것의 일부 잔해물은 비료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 또 비료작물로 재배했다 하더라도 가축의 사료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비료작물, 녹비작물이라고 한다. 근데 거기 보시니까 뭘 알아야 되냐면 1. 줄겨 잎을 비료 쓴다. 2. 재배 녹비는 주로 콩가작물을 재배한다. 그 다음에 3에 보니까 유채, 원래 유채는 기름짜기도 하고 또 어린 식물을 묻혀놓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용도가 뭐에다 달라진다는 것이지 딱 정해놨으니까 그것이 딱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풋배기라는 말이 나와요. 풋배기. 이것을 한자로는 청예라고 합니다. 청예. 그래서 청예란 말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풋배기인데 이 풋배기 옥수수, 풋배기 보리, 풋배기 벼도 워낙 벼는 이제 가격이 있기 때문에 풋배기용으로 쓰진 않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옥수수를 우리가 먹기 위해서 재배했다면은 이건 식량작물이죠. 그런데 전분을 만든다면은 투경작물이죠. 근데 풋배기용 그러면 이것은 뭐다? 사료작물이 되는 거예요. 사료작물로.
그러니까 함정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나올 수 있는 거, 함정이 나올 수 있는 건 풋배기가 들어있으면 뭐다? 그것은 바로 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거나 또는 비료 이런 걸 쓰기 위해서 풋배기를 쓴다. 청예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자라지 못하고 그냥 조금씩 자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인데 일반적으로 식량 작물이나 이런 작물들은 완숙, 성장했을 때 이용하는 거죠. 벼도 덜 익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풋배기용이나 녹비 작물들은 덜 자랐을 때 베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일단 부드러우니까. 그래서 이 식물들이 성숙되면은 줄기가 어떻게 돼요? 질겨지죠, 일단. 특히 보리나 밀도 완전 익으면은 줄기가 그야말로 지피 되잖아요. 지풀지피라고 하는 그 지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용어로 리그닌화라고 해요. 리그닌. 옥질화. 나중에 한번 재배에서 또 나올 거예요. 이 말은. 또는 큐티클층. 또는 코르크화. 코르크 아시죠? 코르크 어디서 많이 써요? 우리가 병마개 같은 거. 그렇게 목재처럼 되는 걸 리그닌화 그래요. 리그닌화. 그래서 질겨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채소도 좀 덜 여버렸을 때 먹어야 상추도 마찬가지죠. 상추가 꽃대가 올라와가지고 꽃이 피죠. 상추꽃을 보셨나요? 꽃 펴요. 상추도. 식물들은 어지간하면 다 꽃 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제 이해생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런데 꽃핀 상추 잎은 어쩌겠습니까? 질기겠죠, 당연히. 그래서 궁금한 게 맞아요. 풋배기용은 어렸을 때 사용하는 거다. 좀 성장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원예작물에서 뒤에 파트에 또 있어요, 원예작물이. 그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필요한 거 몇 가지 하고 넘어가죠. 원예는 크게 제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과수, 채소, 화해라고 했는데 뭐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거기에서 주제뜬 게 보니까 채소에 과실을 이용하는 열매 채소. 아까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과채라고 한 적이 있죠. 채소는 엽채 또는 엽경채. 그 다음에 근채. 그 다음에 과채. 그렇죠? 그러면 엽채는 잎을 이용하는 거예요. 배추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배추나 뭐 상추, 그렇죠? 엽채류죠. 그 다음에 잎과 줄기를 다 이용하는 거. 미나리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 식재료를 쓸 때는 잎은 다 까버리더구만요, 그죠? 미나리 줄기만 이용하죠. 그런데 뭐 잎을 먹어도 상관없죠. 고구마 같은 경우에 고구마 수는 잎을 까버리죠. 줄기만 무쳐 먹잖아요. 근데 잎도 먹어도 돼요. 그죠? 한 번도 안 드셔보셨죠? 고구마 잎.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데쳐가지고, 어차피 줄기도 데칠 거 아니에요. 데친데 좀 빨리 데쳐야 되겠죠. 연하니까. 된장 이렇게 묻혀서 먹으면 맛있을 거예요. 해보세요. 버리지 마시고. 오히려 줄기보다는 잎이 더 영양가가 더 많아요. 근채. 이건 직근이 있죠. 무나, 당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직근이고요. 그 다음에 괴근이 있어요. 조심해, 괴근하고. 그 다음에 이 경채류 중에 괴경이 있습니다. 다른 건 어렵지 않은데 헷갈리는 게 이거거든요. 괴근은 고구마예요. 괴경은 감자예요. 이 말, 아까 우리가 투경 작물일 때 감자나 고구마는 서류였지 않습니까? 같은 서류인데 그거 말고 이용 부위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는 개념이에요. 이용 부위일 때 고구마는 뿌리를 먹는 거고 감자는 줄기를 먹는 거예요. 그치 좀 더 명확하게 하면은 고구마는 괴근, 괴는 덩어리예요. 덩어리 되어 있는 뿌리 고구마. 그다음에 괴경은 덩어리 되어 있는 줄기. 그러니까 감자는 우리가 먹는 그 감자가 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뭐였다고요? 줄기였던 거예요. 줄기를 먹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시고. 그 얘는
뭐 틀릴 일이 없으니까. 또 하나 부지기고는 화채 들어가서 화채류, 화채류. 채소는 채소인데 무슨 채소? 꽃채소. 먹는 꽃이 뭐가 있어요? 민들도 꽃을 먹군요. 우리 민들을 채소라고 하지 않는데 요즘 민들도 재배하죠. 보통 우리가 대략 민들의 어린 순, 어린 잎 이렇게 묻혀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호불호가 좀 있긴 해. 쓴 거 싫어하는 분들은 좀 싫어하시는데 화채 뭐냐면은 브로콜리 말고 뭐 있죠? 그냥 배추랑 브로콜리 있죠. 이 꽃, 여러분 이게 꽃이에요. 브로콜리가 얘가 꽃입니다. 그 우산처럼 생긴 게 있죠. 그 개수만큼이 꽃이에요. 그 따닥따닥 붙어있는 거 있죠. 걔들이 나중에 개화를 해요. 꽃이 핍니다. 근데 이제 꽃이 피면 안 되기 때문에 꽃이 피기 전에 수확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거죠. 아까 사료용이나 높이는 덜 컸을 때 이용하는 거라 했죠. 그래서 이 채소도 이용할 때 성숙된 걸 이용하느냐 미성숙일 때 이용하느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수박은 성숙해야 돼요? 덜 익어도 돼요? 다 익어야 되죠. 참외는 덜 익어도 돼요? 다 익어야 돼요? 다 익어 덜 익어. 장아찌는 그럴 수 있고. 그러나 오이는 다 익어도 되고 덜 익어도 되죠. 호박은 다 익어도 되고 덜 익어도 되죠. 근데 이제 시설에서 재배하는 호박은 덜 익은 것들이죠. 거기서 막 이거 키우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원예 작물을 성숙됐을 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성숙되는 것도 이용하되 성숙되지 않는 것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주로 뭐가 나왔냐면 시험은 얘가 채소는 채소인데 얘 분류가 달라요. 조미 채소는 조미료로 사용하려는 채소. 이걸 조미채소라고 해요. 뭐가 있을까요? 고추나 또는 마늘이나 양파나 파 있죠. 당근 이런 것들은 양념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도 있죠. 그랬더니 어떤 분은 우리는요 김장 담글 때요 무를 채 썰어가지고 양념 소에 넣어요. 그러면 그것도 조미채소이긴 하죠. 그럼 본질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조미채소를 하지 않는 거죠. 마늘 장아찌를 담은 것도 조미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원래 마늘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조미료처럼 사용하는 채소를 뭐라 한다? 조미채소.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가 나왔느냐? 여기 나왔어요. 채소. 쌈채소 말고 새싹채소. 보통 베트남식 그 식당에 가보면 어린 순들 말아가지고 먹잖아요. 그게 새싹채소예요. 그러면 어떤 품종이든 어릴 때 먹으면 뭐가 돼? 새싹채소가 된다. 그러니까 얘가 주로 치커리나 상추나 또는 순무나 보리도 가능하겠네요. 보리도. 다 뭐가 된다? 근데 보리는 싸가지고 먹지는 않죠. 그걸 뭐라고 해요? 어린 싹을 먹는 것을 새싹채소라고 하는데 다만 얘들은 유통기한이 짧아요. 조심해야 돼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또 미생물 번식이 많아요. 그래서 드실 때는 빨리 소비해야 됩니다. 사실 시중에서 보면 이제 요즘에는 다 이렇게 포장돼서 오더라고요. 새싹채소도. 그런데 새싹채소는 조금 더 미생물 번식이 빠르기 때문에 조금 식용할 때는 좀 가정에서도 충분히 해 드실 수 있죠. 보통 트레이에다가 해놓고 싹 놓고 물만 주면 돼요. 물만 주면. 그리고 좀 약하다 싶으면 전득해주면은 파란색 떼요. 불을 안 켜놓으면은 애들이 광합성을 안 하기 때문에 녹색을 안 떼요. 예전에 시골에서 콩나물을 재배할 때 그냥 물만 붓고 재배했죠. 하고 왜 검은 천을 덮어놓죠? 왜 검은 천 덮어놔요? 햇빛 보면 어떻게 느끼냐? 파랗게 변하죠. 그러니까 파랗게 변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파란이 맛없어 보이는 거지 원래 채소는 녹색을 띄어야 돼요. 그 파란색이 엽록소입니다. 엽록소.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면은 광합성을 하려고 녹색을 띄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녹색을 띄는 건데
우리는 이제 시각적으로 콩나물은 하얘야 한다. 요거 때문에 파란 머리가 있는 애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럼 드시면 상관없어요. 그죠? 다만, 무가 파란 것도 마찬가지로 햇빛이 노출이 파란 거죠. 상관없는데, 감자만 햇빛에 노출인 거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감자에 광이만 나면 솔라닌이 나와요. 솔라닌이. 이것은 독소예요. 독소.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있기 때문에 이건 드시면 안 돼요. 감자는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녹색을 띈 거.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배추는 저는 잎을 좋아하는 이유가 배추가 녹색을 띠고 있죠. 잎이 줄기 녹색 하얀색이잖아요. 하얀색은 영수 없다니까요. 파란색만.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비싼 배추인데 배추가 비쌀 때는 뭐 한 폭이 2,000원이었잖아요. 2,000원, 2만원. 그럴 때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소비자도 그것을 좀 고치면 돼요. 자, 배추 없으면 뭐 먹으면 돼요? 무 드시면 되는데 꼭 기어이 배추를 먹어야 돼. 비싸면 더 맛있어, 또 묘하게. 그죠? 그러니까 더 가격이 또 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추를 화분에다가 심어요. 2개월이면 배추는 크니까. 근데 그걸 못 기다려. 죽어도 못 기다려. 그래서 비싼 배추 한 폭 2만 원 갖고 사다가 막 담가갖고 비싼 데 쌓아내 근단 말이에요. 소프트를 바꾸면 되죠. 뭐 대체제를 쓰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실제 이쪽에서 3가지가 나왔는데 작물을 분류할 때 용도별로 용도는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예요. 쓰는 개념. 그 다음에 조미채소는 채소는 채소인데 양념 형태로서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채소는 채소인데 어린 싹을 먹는 것. 이런 개념 나온 거예요. 이것을 사실 공부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조금만 상식 생각하면은.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런 공부를 해야 하는 거냐 하는 건데요.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풀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긴가민가 해서 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고 내가 맞아야 할 점수를 맞아야 된다는 개념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세요. 너무 뭐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가볼게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은 근데 하나 조심해야 아까 가정에서도 드셔도 된다고 했는데 혹시 이게 종자용 씨 있죠? 요건 드시면 안 돼요. 그게 본게 뭐냐면 독소, 소도필이에요. 소도필. 요것은 밭에서 심어서 일정 기간 지나야 거기 약성분을 씻어내야 수 있는데 이걸로 드시면 안 돼요. 농약 같은 것이나 또는 일정한 약품 처리를 했기 때문에 싹이 빨리 트지 말라고 약품 처리 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실제 포장지에서 봉포에서 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거 구입하지 마시고 따로 새싹채소용 씨앗이 따로 있으니까 따로 드셔야 됩니다. 막 아무 따뜻한 씨앗 선생님 먹으라고 했으니까 누가 한번 먹어볼까 하고 했는데 갑자기 배 아파갖고 전화하지 마시고 말씀드렸어요. 종자용으로 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가볼게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은 3, 4회 때 거기 뒤에 또 한번 공부할 거예요. 복습 겸. 열매를 이용하는 단연생을 복본을 과수라고 하는데 거기 분류 인과 뭐 핵과 장과 경과 준인과 요걸 기억해야만 푸시는 문제였어요. 어렵진 않아요. 그냥 외우면 돼요. 인과류 그러면 사과 배다. 나중에 좀 더 세밀하게 따라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핵과 복숭아. 여러분 복숭아 보면은 과육이 있고 그 안에 단단한 또 핵이 쌓여 있죠. 그 안에 또 씨도 있죠. 그 핵을 깨야 또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핵과라고 하죠. 복숭아나 쌀구, 뭐 자두. 쌀구는 뭐 우리 품목이 없으니까 매실 이런 건데 매실 나왔으니까 매실 같은 경우에는 청매실용이 따로 있어요. 청매실 따로 있긴 한데 그러면 좀 누렇게 익었을 때 매실차나 매실장아찌나 매실주를 담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파란 상태인 것을 담가야 하느냐 문제가 생기는데요. 사실은 파란색의 매실을 담그면 안 됩니다. 술이든 또는 뭐 설탕에다 버무리든 간에 그 이유가 이 핵과류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푸른색일 때는 아미그달린이라고 하는 독소가 있는데 이 독소는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청산이에요. 청산.
청산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청산가위, 그 청산의 개념이 이 독소해가 있단 말이에요. 이 핵과류에는 덜 익었을 상태에. 그럼 왜 자꾸 방송국 이런 데서는 뭐 파란 상태가 또 괜찮아야 하는 거냐면 유통 때문에. 익은 거 따버리면 유통기간이 짧아지죠. 그럼 빨리 팔지 않으면 이제 과육이 썩어버립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익은 다음에는 이제 썩는 거니까 모든 과실들이 채소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파란 상태에서 수확해서 그렇게 빨리 담그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영양가도 사실 더 적어요. 이 핵과류는 완전히 익어야 거기에 필요한 영양성분이 많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하나가 있죠. 색깔이 안 깨끗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파란 상태 담그면은 이렇게 즙을 짜놓으면은 깨끗하잖아요. 이물질이 없으니까. 근데 익은 것은 좀 흐물흐물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긴 한데, 그러나 건강상 드시는 거라면은 당연히 익은 매실로 담가야 한다는 것만 상추로 해두시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다만 하나 더 해보자면은 견과류. 견과류 어쩌던가요? 아예 과피가 딱딱하죠. 과피 자체가. 그걸 견과류를 해요. 그래서 그 정도 해놓고 나중에 또 뒤에 원인 작물에서 공부하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천천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여러분들이 탄력 받으면은 이제 필요한 거 쫙 찍고 날 거니까 오늘은 뭐 좀 개념 좀 세우고 하는 거라 조금 진도는 늦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다음엔 좀 빨리 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것이 몇 개 나와요. 애국 것이 공복 것이 나오네요. 작물의 심각 분류에서 370쪽에 생태적 분류의 첫째, 그 큰 타이틀 먼저 기억하세요. 뭐냐면 생존 연한이냐, 생육 계절이냐, 생육 온도냐, 뭐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걸 타이틀과 해당되는 걸 간단한 표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뭐냐면 첫째, 생존 연한 얼마 사느냐, 1년이냐, 월년이냐, 2년이냐, 단년이 되잖아요. 한 해살이는 1년생이에요. 벼나 콩이나 옥수는 그에 심어서 그게 끝나죠. 그러니까 농장 2차 과목 여러분 공부할 때도 얘들 전부 1년 계약이에요. 단기 계약. 물론 과수도 1년 계약이긴 해요. 그러나 얘들은 그 해에 가입해서 그 해에 끝나요. 근데 2차에서 과수들은 그 전년도에 가입해서 그 이듬해에 끝나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나무는 계속 살아있죠. 1년생 지금 밭작물이 아닌 한 사과나무는 작년에 사과나무와 올해 사과나무는 나이가 한 살 더 먹었지 그들이 있는 나무였잖아요. 그래서 그 전년도에 가입해서 이듬해에 계약이 끝나는 그런 단계인데 밭작물은 그렇잖아요. 다 1년입니다. 그 해에 가입해서 그 해에 끝납니다. 이때를 1년생이라고 해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원래는 뭐냐면 원래는 연을 넘긴다. 어떻게 해야 연이 넘어가요? 설날을 지나야 넘어가지 연이. 그래요? 아니 설 전과 설 후는 한 살 차이가 나잖아요. 하룻밤이지만 한 살 차이 나잖아. 12월 30일과 12월 31일을 한 살 더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근데 12월 31일과 1월 1일은 한 살 더 먹죠? 원래는 그런 개념이야. 그럼 언제 파종해야 되겠어요? 가을에 파종해서 이듬해 봄에 수확하는 거니까 걔는 뭐예요? 맹류어래 맹류가. 보리나 밀은 월년생이라고 합니다. 월년생. 해를 넘긴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해 안 되는 건 뭐냐면 2해살이에요. 2해살이. 2년생이라고요. 2년생. 그런데 당근 나와 있지만 거기다 뭐 적어야 되냐면 배추나 무, 하얀색 접시꽃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요건 적어 놓으셔야 돼요. 따로. 배추나 무나 자, 2년생이란 말은 그냥 가을에 뿌려가지고 봄에 수확하는 거 원년이라 했죠. 2년생이라면 이 전해 봄에 뿌려서 이듬해를 완전히 넘겨서 그때 봄이 여름 사이에 수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년생은 계절이 가을과 겨울만 지나면 되는데
2년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이렇게 해야 2년생이 돼요. 근데 배추나 무를 2년생이라고 정해놨잖아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김장을 아시죠? 그럼 김장은 뭐로 담가요? 배추나 무로 배추를 하죠. 그 배추는 언제 심었을까요? 그 농부가 가을에 심었죠. 근데 언제 수확해요? 그게 겨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월에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잖아요. 아니 봄에 심어서 빵빵빵빵 지나서 다음에 봄에나 여름에 수확한다 해놓고 그 2년생인데 배추가 뭔데 뜬금없이 배추는 언제 가을 심잖아요. 그리고 겨울 못해서 수확해야 빨리 빈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배추의 완전한 생육 단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배추꽃을 보셨습니까? 배추가 꽃이 필까요? 핀하잖아요. 그러면 무꽃을 보셨습니까? 무가 꽃을 필까요? 펴요. 그래서 배추나무를 배추가라 해가지고 꽃이 10십자로 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십자화가라고 해요. 십자화. 10십자에 꽃이 핀다고 해서 십자가인데 실제 봄이 되면 벌들이, 나비들이 배춧잎을 다녀요. 배추꽃을 향해서 달립니다. 물론 꿀도 필요하지만 거기에다가 알을 하고 알을 가서 배추 먹게 하려고 또 사람 그 못 먹게 하려고 핀셋으로 뽑아내기 위해서 마시니까 약을 뿌리죠. 그게 이제 살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추의 일생은 씨앗을 뿌려서 언제 끝나는 거예요? 꽃이 피어가지고 다시 씨앗이 열 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그런데 인간은 그 꽃을 피게 해요, 못 피게 해요? 못 피게 합니다. 왜? 먹을 것은 배추잎이지 배추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꽃도 먹고 배추잎도 먹으면 되지.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면 배추는 포기로 돼 있죠, 이렇게. 요걸 포기를 뭐라 그러냐면 한자로 결구라 그래요. 뭘 만들었다? 결은 맺을 결자에 구는 공구자거죠, 당연히. 결구 상추 결기로치는 동그란 거잖아요. 꽃이 피면 얘들이 동그란 상태가 벗어나 버립니다. 두 번째, 꽃을 피우면 영양분이 배추잎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부 꽃을 향해서 가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너와 나밖에 없어요, 둘이가. 근데 아이를 가지면, 아이를 가지면 아내는 아이에게 정성이 더 많이 갑니다. 그때 남편이 소외감을 느껴요. 소외감 느끼지 마시고, 아, 나는 이제는 자유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럼 시간이 훨씬 편해지죠. 내가, 아내가 왜 나한테 관심 안 두지? 혹은 피곤해요. 아, 이제 아내의 눈은 아들에게 갔으니 나는 이제는 자유. 그날부터 그때 주의할 하나가 있어요. 다른 여자에게 눈을 주면 안 돼요. 그건 이제 큰일 날 일이고, 다른 취미를 찾으시면 돼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근데 과수는 꽃이 피면 돼야 안 돼요. 과수. 과수가 뭐라 그랬대요? 그렇지. 걔들은 꽃이 피어야 돼요, 안 피어야 돼요? 꽃이 걔들 무조건 피어야 돼요. 걔들이 반대로 꽃이 안 피면은 열매가 없어, 또. 그러니까 과수는 꽃을 많이 피게 해야 되고, 이런 채소는 꽃을 못 피게 해도, 토마토는 꽃이 피어야 된다 말하니까요. 해야지, 아까 과채류는 어쩐다. 과채류는 과일을 달려야 될 채소니까 꽃이 피어야 돼. 오이가 꽃이 안 피어. 그럼 어째요? 그거 뽑아고 버려버려야 되죠. 그것이 무슨 오일이야? 오이 아니에요, 걔가 오이가 아니에요. 문양 오이지. 근데 꽃이 피더라도 암꽃이 많이 피어야 돼, 수꽃이 많이 피어야 돼. 암꽃. 상관없는가? 암꽃이 많이 피어야 되죠. 호박도 암꽃이 많이 피어야 돼요, 수꽃이 많이 피어야 돼요. 암꽃, 열매는 암꽃 채가만 달려요. 식물에도 그런 선별 차이가 있네. 수컷은 할 일이 없어.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꽃가루만 날려주는 일밖에 없고, 암컷이 키워, 걔를, 호박을. 근데 호박의 특징이 뭐냐면, 호박하고 오이 차이가, 호박은 꽃가루가 잘 날리지 않아. 그래서 벌이 날아다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벌이 꽃가루를 옮겨주지 않으면 호박이, 암꽃은 보면 알아. 왜냐하면 꽃이 필 때 암꽃은 호박을 달고 나와요. 호박을 달고 나와. 수꽃은 보면 맨들으면 아무것도 없어. 꽃만 있어. 그럴 때 이 수꽃의 수술의 화분이 꽃가루가 옮겨서야 호박이 안 떨어져요. 근데 만약에 수분 안 되면 호박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한 농부는 어떤 농부예요? 게으른 농부예요. 꼭 벌들이 안 날아다니면 어쩌니까? 인공수분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따다가 미안하다 벌이 안 나와 어찌 것이냐 하자. 니는 식탐하는 그래도 어찌 것이냐 해야 된다. 싫을 수도 있잖아요. 호박 입장에서는 야 죽고 애들 죽음을 하더니 그냥 사람을 갖다가 안 돼 누구 죽으면 안 되고 물어봤어요 분명히. 제가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농업을 이문학적 접근한 유일한 강사예요. 제가 농업을 인간성과 같이 받는 농업을 어렵게 설명하는데 그닥 쉬운 건 아니지만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해를 해서 한 문제 더 맞히길 바라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런 목적이밖에 없다. 자, 계속 가볼게요. 그런데 오이는 또 그렇지 않아요. 오이는 슈꽃이 와서 꽃가루를 주면 좋은데 또 안 주는 어떠리 혼자 커요. 야, 이게 식물계성이 하나다니까. 그걸 뭐라냐?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식물계성은 위 또는 단위 결과성이라는 게 있어요. 단위 결과 또는 이경말을 쓰면 당황하지 말고 뭘 생각하냐면 꽃가루가 날아오지 않아도 얘들이 열매가 커가요. 신기하죠? 사람은 반드시 남녀가 손을 잡아야 애가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식물계에서 일부는 그렇지 않아도 열매가 커가는 걸 위결과 단위 결과 품목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오이가 대표적이에요. 오이, 바나나, 파인애플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결과성이다. 감도 그래. 감도 꽃가루가 날려서 열매가 커가지만 꽃가루가 안 돼도 커요. 이거기 때문에. 그럼 여름에 떨어진 그 감들은 그런 건가? 그건 아니고 감 원래 생리적으로 낙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나중에 다 공부합니다. 그건 아니고 어쨌든 감도 그 대신 이건 있어요. 이 결과 아이들도 그래도 꽃가루가 날아오면 그게 더 잘 안 떨어지고 잘 커요. 또 묘하네요. 이 결과 가진 애들도 어차피 꽃가루가 와서 해도 열매가 커갖고 안 와도 커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묘하게 꽃가루가 날아와서 수분 수정이 된 애들이 잘 안 떨어지고 잘 큰단 말이에요. 그게 특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 나오면 당황하죠. 그렇게 해설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나 배추는 2년생인데 얘들을 꽃을 보기 위해서는 그 이듬해에 돼야 꽃이 펴요. 그래서 꽃대가 올라오는 걸 전문용어로 추대라고 합니다. 추대가 왔다. 추대 썼다 하면은 뭐가 떠요? 줄기, 꽃을 피기 위한 준비 작업을 추대라고 해요. 꽃대가 쓴 겁니다. 그래서 재배 환경이나 재배 기술에서 꼭 나올 거예요. 그건 시험에 꼭 나오는 거니까 정리해 두시고 나머지는 단연생입니다. 근데 접시꽃도 2년생인데 화해가 갑자기 나왔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골 가다 보면은 접시꽃이 보통 빨간색, 하얀색 그리고 빨간색 잎에 하얀색 잎에 있는 꽃꽃은 무슨 색일까요? 그렇죠. 얘도 또 꽃가루 섞이면 그 아까 꽃가루가 섞이지 않도록 격리한다 그랬잖아요. 격리가 안 되면은 얘는 빨강, 얘는 하얀 중간에 꼭 뭐가 있어요? 분홍색이 있다니까요. 섞여요. 그걸 교잡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잡하지 못하도록 격리를 시키는 거 거기에 있는 거죠. 너그 하얀 것만 펴라. 근데 이제 그렇게 띄어놔도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유전자 속성이 약간의 잠재성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하얀데 하나만 빨간 애도 있을 수 있고 그건 이제 원래 본 태생 자체가 유전적으로 그 색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접시꽃은 씨도 커요. 씨 크죠? 거기다가 심어. 안 나. 다 파네. 또 내년에 또 갖다가 심어. 안 나. 다 파네. 그러면 영원히 접시꽃을 못 봅니다. 왜? 2년생이기 때문에 최소한 얘가 땅속에 1년 이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가지고 꽃이 피우는데 그냥 계속 파는 못 주니까 누군지 싹이 안 난다니까. 내가 밀려가지고 저기 한국팀에서 피우게 해. 왜냐면 걔들은 이제 밀려가가지고 거기서 몇 년 있다가 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자, 월년생은 맹류 체크하면 되고, 그 다음에 2년생은 배추나 무 중에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 얘는 나올 곳이 없어요.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성을 결정을 읽으면 되고요. 또 중요한 게 3번이에요. 생육 저온에 따른 분류. 요것이 또 시험거리. 진짜 나왔어요, 또 이건. 뭐냐면, 자, 저온을 좋아하는 걸 저온성 또는 호냉성이라고 해요. 자, 저온성 옆에다가 호냉성. 호는 좋아하는 뜻이니까 뭘 좋아해요? 차가운 걸 좋아해요. 그러면 호온성은 뭐라 해야 되겠어요? 호온성 그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추위에 강한 사람이 있고 더위에 강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위에 강해요. 더위는 약한 편이지만 그러면 저는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내 삶의 환경이 좀 추워도 덜 춥게 느끼겠죠. 그러면 나를 관리하려면은 따뜻하게 해야 되겠어요? 서늘하게 해야 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늘하게 자랐던 애들은 저장할 때도 어떻게 저장한다? 서늘하게. 따뜻한 걸 좋아했던 건 따뜻한 걸 좋아하니까 따뜻하게 저장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부분 따뜻한 게 뭐냐면 가직과나 박과예요. 또 열대나 아열대겠죠. 가직과 박과 열대나 아열대상물이고 특히 또 뭐가 있냐면 개별 품목으로서는 고구마하고 생강이에요. 그러면은 가직과나 박과 즉 호박이나 고추나 가지나 이런 것들은 원래 높은 온도에서 자라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수확한 이후에 관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만한 온도로 관리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여름철에 고추나 가지, 호박 전부 냉장고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냉장고에 있으니까 더 오래 가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론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 상태에 두는 게 더 오래 가요. 다만 건조하니까 빨리 식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나중에 다 공부하게 되겠지만 이렇게 모양이 수분이 부족해서 말라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위조라고 해요. 위조짓지 말고 위조. 쭈글쭈글해진단 말이에요. 쭈글해지는 건데 쭈글해지는 걸 위조라고 해요. 수분이 부족하면 위조 현상입니다. 여성들은 특히 막 보습 굉장히 생명처럼 거는 게 보습이죠. 목숨 걸고 갖춰야 하는 게 보습이에요. 그걸 용서를 못합니다. 습기 타락하는 것을. 그러면 왜 습기를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느냐? 그거 안 하고 있으니 얼굴이 쭈글쭈글해지니까 주름이 더 생기니까 그러면 원해산물도 그런 일이 아닙니까? 수분이 부족하면 쭈글해져. 그래서 이건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건조해지면 잎이 오그라들죠. 이게 물론 마르니까 오그라든 거예요. 그러나 잎이 스스로 마는 거예요. 줄도 말아요. 왜? 겉에 드러난 표면적이 넓어지면 수분이 어쩌니까 더 빨리 날아가겠죠. 근데 오그라들면 어쩌니까 더 적게 날아가겠잖아요.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원리로 위조 현상이 생기면서 기공을 폐쇄합니다. 숨구멍을 스스로 막아요. 숨을 덜 쉬어요. 아무리 숨을 많이 쉬면 더 호흡도 많아지고 소음도 많아지니까 그런 것들이 다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과정이 끝날 때쯤이면 그걸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 자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좀 자신감을 불어넣으려고 했던 말도 있긴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거만 알면은 문제 틀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고구마도 마찬가지. 요즘 최근에 지금 고구마 지금 철이잖아요. 왜 처음 고구마 클 때보다 지금 고구마가 더 맛있죠? 더 달죠? 수분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수분이 날아갔기 때문에 원래 당은 크게 변화가 물론 약간 성격에서 당이 생기기도 하지만 수분이 더 적어지니까 당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 원리인데 그렇다면 얘들을 관리할 때 호온성은 좀 높은 온도에 관리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세우고 혼행성은 관리할 때에 좀 낮게 관리한다. 자, 좋습니다. 사람은 쭈그레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럼 오늘 작물들은 왜 쭈그레지면 문제일까 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상품성이 어쩌겠습니까? 쭈그레지면 떨어지겠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수분이 빠져나가면 생체 중에 무게가 어떻게 돼요? 줄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사과나 배삼 요즘에는 개수를 안 사고 뭐로 삽니까? 킬로그램 단위로 사잖아요. 대부분 안 그래요? 요즘에는 보통 과일은 무게로 달아요.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마트에서 그것도 유명한 대형 마트에서 사가지고 왔어요.
15kg 하고 왔는데 안 달아보지만 저울 산 기분에 저희들이 이제 여름 솔직가사가 되면 갖춰야 될 도구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저울입니다. 전자저울. 단위가 1kg 단위하고 20kg 단위 두 개를 구해요. 보통 한 10 얼마씩이에요, 단위가. 그러나 또 손해평가사가 뭡니까? 대한민국에 정말 좋은 자격증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 장비빨은 좋아야 돼, 장비빨이. 또 어디 갔는데 그냥 양양스럽게 저울이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평가사 되면은. 저 저울 뭐 필요? 1kg짜리? 1kg면은 그 오차가 5g, 0.05g 차이 있고 20kg면은 500g 그 오차가 있는 거긴 하는데 단위별로. 수분기 있어? 내 차에 있어. 가볍게 딱 곡식 눌러가지고 수분 측정하면 나와요. 또 수분. 그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을 사냐면 하루 일하면 장비가 다 도이 나와요. 하루 일하러 가면. 또 장비를 다 구입하면 이틀 정도 일을 해야 돼요. 완벽하게 장비를 다 구입하면 사흘 일해야 되는데 일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때는 일이 없으면 문제인 거죠. 장비는 완벽하게 최신식 갖다 놨는데 뭐 저울, 당도계 일 없으면 어쩝니까? 이제 비옷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비옷도 일회용 안 써요. 일회용 같은 거 있잖아요. 한번 날아가는 거 안 쓰고 전문 스포츠용 그 비옷을 쓰는데 폼 나잖아요. 딱 마치 목걸이 딱 걸고 쫙 현장 가면 쓸데없이 평가도 오는 사람이 장비빨을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계약자들이 이분은 장비가 좋네. 그러면은 위조가 생기면은 무게가 떨어지면 돈이 적어지잖아요. 표도 마찬가지, 쌀도 마찬가지예요. 쌀도 수매를 할 때 몇 퍼센트로 수매를 하는데 그때 다 무게를 재요. 무게가 적으면은 다시 포장 다시 해서 다시 공판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원래 물 뿌려보면 이제 아예 수분이 안 맞으면 아예 수매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좌판 깔아놓고 채소 파시는 할머니들 결코 싸지 않는 가격. 그리고 그 할머니들의 가장 큰 단점, 카드를 안 받아. 더 큰 단점, AS가 안 돼. 사면 끝이. 제가 사실 저는 이제 일부러 저의 특징을 알려드려요. 제가 또 뭐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할머니 거 얼굴 보고 이거 얼마냐고 이제 눈 맞췄잖아요. 그러면 눈 맞춰서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물건 하자 있어갖고 할머니 이거 좀 바꾸면 안 될까요? 나는 세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한 번도 안 본 사람. 방금 5분 전에 내가 샀는데 물건을 샀는데 할머니 여기서 샀는데 제 거 아니냐? 아니 여기 다른 분 안 계시고 할머니 제가 뭐 제가 여기 오선 이게 뭐나 다 몰라. 봉지도 깨끗하고 춤췄잖아요. 그거 어디 쭈그러져 뭘 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알 수 없는 봉지 쭈그러져가지고 난 진짜 그 봉지에 싸워 보면은 이걸 꼭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그거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다 물을 대고 뿌려요. 도대체 전물이 어디서 가져왔을까? 전물 어디서 왔을까? 아니 주변에 수도가 있는 거 아니고 자판이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호수 따라가 보면은 화장실, 보통 공중화장실 임대되어 있는 뭐 나쁘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화장실 장점이 원래 상수도, 중수도, 하수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수도 개념이 없잖아요. 다 똑같이 먹는 물이에요. 상수도 쓰니까 상관없는데 그걸 안 뿌렸으면 모르겠는데 대고 뿌리죠. 뿌리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뭐예요? 하나는 이거 모양이 쭈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쭈그러진 누가 안 상하겠죠. 두 번째 무게가 나가요 안 나가요? 그래서 계속 대고 물 뿌리는 거예요. 속마음은 어쩐다? 안 뿌렸으면 하는 속마음이지만 그래서 이제 몇 번 그렇게 하고 나면은 사실은 그분 그 사주기가 좀 애매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마트 가면 어떻습니까? 카드만 갖다 주고 대사선 갖다 주면은 두 말 없잖아요. 반품 해주고 바꿔주고 대용 해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가는 건데, 그죠? 저도 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정리합시다. 그러고 쉽시다. 뭘 정리하냐면 저온성에서 상추나 배추는 혼행성 작물이에요. 분명히 나왔죠? 가지과에 속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일단 가지가 들어가죠. 가지. 토마토. 가지, 토마토, 고추. 다 가지과예요. 토마토, 가지, 고추. 박과는 다 아는 거죠? 일단 박이 들어가죠. 뭔가 호박, 또 밥, 또 그냥 막 말고 수박. 그러면
참외는 무슨 과일까? 참외는 자. 가지과일까? 바과일까? 참외. 오이과? 오이과 되세요? 아, 이거 제가 오이까지 말씀드렸던가요? 이상하다. 오이까지 처음 얘기 같은데. 예, 참외는 밥과예요. 수박, 참외, 호박은 밥과, 토마토, 가지, 고추는 가지과 정도는 우리가 시험에 안 나오던 농업을 공부했으니 알아둡시다. 그러면 저 넘어와서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이럴 때 나왔던 게 뭐냐면은 주형과 호복형인데 주형은 그루, 서 있어요. 그루로 되어 있는 거, 그루. 그리고 주형이라고 해요, 그루. 한 그루, 두 그루. 벼는 그러면 주형이니까 호복형이니까 벼. 주형이겠죠, 당연히. 쉽잖아요. 호복형은 뭐냐면은 기어다니는 거. 고구마나 딸기 무슨 기어다니죠. 이것은 뭐라 한다? 호복형이라 한다. 그럼 얘들은 생육 형태에 따른 분류죠. 그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생육 형태에 따른 분류였지 용도에 따른 분류가 아니었던 거죠. 용도는 아까 말한 대로 식량이냐, 사료냐, 또 뭐 비료냐, 투경이냐, 그죠? 투경작물. 그런 것은 이제 뭐예요? 용도에 따른 분류다. 잠시 쉬었다가 제2용에 따른 분류 더 공부해보죠.